생성형 AI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물어보면 딱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AI는 발명이 아니라 발견이다. 되게 신기한 얘기인데, 저게 요즘 세상에서 떠들고 있는 AI는 위험하다라는 거의 원인이에요. 지구는 누가 구하죠? 선생님, 우리 어렸을 때 지구 누가 구했죠? 슈퍼맨. 요즘 애들한테 물어보면. 아니, 어벤져스죠. 네, 어벤져스. 요즘은 누가 구해요? 작년까지 누가 구했어요? 앨런 머스크. 우리가 멸종하는 걸 막기 위해서 화성에 가기 때문에 정말로 지구를 구하는, 걔는 진짜 또라이지만 걔는 지구를 구하겠다는 사명감으로 평생을 살아오네요. 걔 위인전만 내가 4권을 읽었어. 다른 걸로. 근데 요즘은 누가 구해요? 지구를. 앨런 머스크도 이제 2등이야. 어벤져스에서 순위가 내려갔어. 아이언맨은 죽었고. 그렇죠. 샘 알트만이 슈퍼맨이에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예수님의 반열에 올라갈 거야. 저는 기독교를 믿지만 사실은 세계에는 예수님보다는 샘 알트만의 영향력이 더 크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지구를 구할 줄 알았는데 한 달 전에 또 바뀌었어요. 젠슨 왕. 엔디비아가 지구를 이끌고 있죠. 바이든도 관심 없고 트럼프도 관심 없고 우리 젠슨 황 아저씨의 한마디에 전 세계 아프리카까지 영향을 받아요. 이런 거 한번 보세요. 3일 전에 슈카월드라고 저 서울대 나와서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경제 유튜버 진짜 똑똑하죠. 걔 보면 걔가 3일 전에 유튜브에다 떠든 내용이 있는데 AI가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냐면 3일 전에 테슬라에서 AI 로봇에 대해서 시연을 하기로 공고한 날짜를 지키지 못하고 우리 앨런 머스크 아저씨가 바빠갖고 추후 발표하겠다고 봉지를 띄웠더니 주가가 8%가 빠졌죠. 테슬라만. 테슬라가 8%가 빠졌더니 미국의 모든 금리는 국공채 5년치 만기 금리로 정리가 되죠. 그게 어떻게 됐을까요? 내려가죠.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일본 엔화가 163엔에서 158엔으로 5원이 올랐어. 미치는 거야. 앨런 머스크가 일을 안 하면 국제 환율이 5원이 차이가 나면 한국은 또 수출 경쟁력에 문제가 생겨. 그러면 우리 목줄은 누가 쥐고 있어? 앨런 머스크가 쥐고 있어요. 근데 더 황당한 거는 우리 젠스랑 아저씨가 말 잘못하면 전 세계 경제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정도예요. 이게 오래 갈까요? 구글이 곧 엔디비아를 칠 것 같아요. 자, 생성형 AI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간단히 보세요. 그저께 나온 겁니다. 1950년대 폭스바겐의 Think Small 광고는 차는 작지만 그만큼 연비가 우수하고 가격도 합리적이라는 점을 어필했죠. 최근 이 작품은 AI를 통해 짧게나마 움직임이 추가되었습니다. 이탈리아의 광고 에이전시 르컵은 지명 광고의 전성기였던 1950에서 60년대의 레전드 작품들을 AI 기술을 통해서 재탄생시키는 작업을 했어요. 몇몇 작품들은 완전히 새로운 크리에이티브가 추가되기도 했는데 이는 보는 이들로 하여금 당시의 향수를 느끼는 것과 동시에 신선함까지 선사해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 작업은 루마 AI의 드림머신을 통해 단 몇 분 만에 만들어졌어요. 텍스트와 더불어 기존의 이미지를 결합해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이 툴은 특히 잘 알려진 밈들의 움직임을 추가해 웃음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올해 2월 챗GPT를 가지고 있는 오픈AI가 동영상 생성 AI 모델 소라를 공개했을 때 다시 한번 AI 기술이 한 단계 도약하며 이제 정말 영화나 광고도 단 한 컷의 촬영 없이도 제작 가능하겠구나 싶었어요. 지금 보고 계신 작품도 광고 업체인 토이즈러스에서 소라를 통해서만 생성한 광고입니다. 하지만 소라가 제한된 수의 참작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이 경쟁사인 런웨이에서 얼마 전 젠3 알파를 공개했죠. 외신들은 젠3 알파가 소라의 기술을 능가한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일로이긴 하지만 무엇보다 누구나 사용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최근에는 이를 통해 볼보의 비공식 광고가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이거 6일 만에 만들었어요.
강을 올려놨으니까 한 번씩 쳐야 돼. 필요하신 곳으로 하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앞에가 있나요?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이거는 뭐 볼보처럼 대단한 애들이 아니라 제가 얘네들하고 어저께 간신히 통화에 성공했어. 저기 3명의 젊은 애들이 만든 광고사예요. 별로 팔로워도 없었어요. 3일 전에 제 알고리즘에 이게 딱 떴는데 제가 이걸 보고 얘네 유튜브 보고 인스타그램 다 찾아갖고 나한테 연락 달라고. 그러니까요. 강의시키려고. 얘 진짜 이거 저기 3일 만에 만들었대요. 모든 음악, 영상 다 AI로만 만든 겁니다. 저 드럼 치는 애가 자기래요. 이건 다 그린 거예요. AI. 제거. 저도 좀. 기억력 강퇴에 시달리잖아요. 이 나이가 되면 40대 후반이면. 그래서 영어를 배운 게 돈 들인 게 아까워서 잊지 않으려고 하루에 100단어씩 듣고 집에 가면 그냥 CNN 틀어놓고 미국 드라마 보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챗GPT-4 옴니가 한 달 전에 나오고 나서 이제 언어 공부는 안 합니다. 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영어 표현을 잘 모르면 챗GPT 옴니한테 야 이거 단어 뭐지? 기억 안 날 때 하고요. 제가 겨울에 3개월씩 태국에 살거든요. 깡시골에 살아요. 치앙마이라고. 태국어가 난무하는 동네예요. 식당 가서 태국어를 무슨 밥을 못 먹어. 완벽하게 98%의 정확도로 태국어를 실시간 번역을 해줘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저는 이제 아프리카를 놀러 갈 수 있어. 오지 탐험에 여행을 할 수 있어. 언어가 해결할 거예요. 그러면 다들 얘기하시죠? 인터넷이 안 되면 어떡하냐?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앨런 머스크는 우리를 지켜주고 있어. 스타링크 서비스가 월에 10만 원에 더 싸게 해서 요즘 9만 얼마에 한국에 이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만한 게 있어요. 그 스타링크 들고 아프리카 오지 가면 돼요. 다 챗GPT 포함이 됩니다. 속도도 빨라요. 자, 이렇게 되는 게 그 농담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옛날에 전원이 없어서 노트북을 못 쓴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인터넷이 없어서 뭘 못한다. 해외 가서 그런 경우 난감한 경우 좀 많이 겪었어요. 해외 생활을 오래 해서. 그냥 모든 걸 해결해 줬어. 네? 이거는 제가 링크를 드리고 제가 사전에 학습 한번 해보시라고 했는데 이거 한 번만 들으면 안 돼요. 시간 될 때마다 한 10번 그냥 틀어놓으세요. 코딩의 특징은 이거죠. 인풋이 있고 내가 코딩을 해서 프로그램을 짜서 컴퓨터가 연산을 하면 뭐가 나와야 돼. 레시피와 밀가루를 섞으면 뭐? 빵. 레시피가 뭐죠? 프로그램. 그죠? 그러면 우리 AI는 완전히 접근 방식이 틀려야 돼요.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으니까 프로그램이 나와. 다른 얘기예요. 완전 다른 얘기예요. 왜 AI는 발명이 아니라 발견이죠? 콜럼버스가 이사벨라 여왕한테 사기를 쳐서 인도를 가겠다고 뻥을 친 다음에 도미니카 공화국 옆에 섬에 갔죠. 아메리카도 안 갔어요. 도미니카 공화국 옆에 섬을 간 거야. 근데 갔더니 항해도라는 게 생겼어. 지도도 아니죠. 뭐 이렇게 연안으로 가서 돌면 뭐 몇십 일 지나면 산타 마리오가 간댄다. 라고 했더니 다들 골드를 보고 미친 듯이 가서 갑자기 남미 대륙이 뭐다 그들은 다 스토리 아시잖아요. 그겁니다. AI는 발견이에요. AI는 1924년부터 이름이 있었던 이론인데 그게 밥값을 못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얘가 각성을 했어.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각성을 했는데 왜 샘 알트만이 위대해요? 원인은 모르지만 각성을 시켰어. 아무도 원인은 몰라요. 존 해밀턴 교수는 알아. 그분은 뭐라 그러지? 선지자?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야. 컴퓨터를
이렇게 강화학습이라는 거를 하면 얘가 똑똑해질 거야 라고 주장을 했어요. 논문으로. 근데 이게 컴퓨터에게 맞더라. 때리면 되더라. 그게 딥러닝. 예? 그죠? 근데 어떻게 때려요? 인풋이 있고 내가 원하는 아웃풋을 줘. 그런 다음에 미친 듯이 때리는 거야. 얘가 똑똑해질 때까지 채찍질을 했어. 그게 AI. 더 드릴 말씀이 없어요. 이게 모든 거의 핵심이야.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2012년에 제프리 헌튼 교수가 이 딥러닝의 채찍질하는 로직을 개발했는데 저 사람이 갑자기 2012년에 자기 팀이 나가서 딥러닝으로 때렸더니 성과가 좋더라라는 걸 수치로 보여줬어. 그래서 모두 다 알게 됐어요. 애들은 때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모두 다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연구했냐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래서 오픈 AI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돈을 댄 거예요. 원래 AI를 파고 있었는데 프로그래머들을 대량으로 해서 그때 AI는 어떻게 하죠? 모든 걸 계산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으로 코딩을 짜서 요럴 땐 요렇고 요럴 땐 요렇고 너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그거를 계속 정교하게 짰어요. 미친 듯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일 잘하는 게 그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어제? 어제 기념비적인 일이 일어났죠? 예, BOD. 예, BSOD. Blue Screen of Death. 이거는 저희와 같은 IT 업계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어제 그걸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여줬어. 전 세계 항공사 발권 시스템 전부 다 다운됐어. 왜? 마이크로소프트 이 보안 시스템이 팔콘 시스템이라는 건데 워낙 싸구려거든. 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스타항공, 전 세계 항공사 중에 저가 항공사는 다 이 보안시 솔루션을 썼어요. 우리 연동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IT팀이 따로 있으니 안 썼죠, 당연히. 옛날에서는 안 쓴 거예요. 전 세계의 시스템이 죽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 근데 AI 얘기하다가 왜 이러냐면 윈도우 지금 여러분들 쓰시는 윈도우 10 프로그램 코드 까보면 10억 줄이에요. 모든 상황을 계산해서 코딩을 하다 보니까 10억 줄이래. 그러니까 맨날 버그가 있는 거예요. 이 버그가 없다라는 게 말이 안 돼요. 하나님도 실수해, 10억 줄이면. 근데 AI는 그런 거 안 해. 결과만 넣어서 해.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게 정교한 건 하는데 여름에 대학원생 2명이 마이클 아저씨, 제프리 힐튼 아저씨, 인턴 둘이 가서 우리 교수님이 이렇게 때리면 잘한대 가서 둘이 음성인식을 그걸로 하겠다고 해서 그 인턴이니까 마음대로 만들고 놀다 가라 하고 내비뒀는데 여름방학 때 와서 2개월 만에 음성인식의 시스템을 완전히 전환할 만큼 발전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눈치 빠른 마이크로소프트가 야, 이게 답이구나. 그냥 때리자 해서 때리는 걸로 전 세계 표준이 2013년 4년쯤 돼서 하다가 우리가 잘 아는 알파고 사건이 발생했죠. 그거는 더 잘한다. 했더니 그 알파고 팀이 우리 이세돌 아저씨를 이기고 5천억을 펀딩을 받았어요. 가능성을 보여준 거죠. 전 세계의 기술 발전은 이제 세 번째 third wave가 오고 있는데 first wave가 뭐였죠? 왜? 인터넷이라는 게 출현했잖아요. 그러면 second wave는 뭐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새로운 데이터의 전설 혹시 저랑 나이 같은 분들은 알아? 새로운 데이터의 전설 아세요? 15,000배 폭등했던 우리나라의 IT 버블 2000년. 미국도 똑같죠, IT 버블. 그게 왜 왔어요? 왜 인터넷이 갑자기 그렇게 발전을 했어요? 포르노를 보기 위해서 동영상을 처리해야 되니까 통신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은 나쁜 거에 빠집니다. 그때 두 개 때문에 발전했는데 포르노와 온라인 도박 때문에. 그죠? 그러면 지금 썰드 웨이브가 이미 오고 있었어. 왜? 우리나라 사람은 잘 모르지만 옴니펜스라는 게 있습니다. 글로벌 서비스 중에. 이거는 전 세계 최고의 온라인 포르노 회사야. 근데 혁신을 했어. 영화사처럼 미리 만들어서 보여주는 건 돈이 안 돼. 전 세계 개인들이 전부 다 자기가 계정을 만들고 자기가 스스로 포르노를 찍어서 팔 수 있게 공유와
확산과 가격 결정에 자율성을 줘서 옴니펜스가 웬만한 구글보다 더 수익성 좋죠. 그게 세 번째 혁명을 일으켰었는데 그게 세 번째 혁명이라고 막 했었는데 AI가 나왔어요. AI가 third wave를 넘어서 이제 세상을 바꿀 거라고 다들 얘기하는데 저도 안 믿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신뢰를 하고 있죠. AI가 없었으면 몰랐지만 알았기 때문에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챗 GPT 3.0이 나오면서 갑자기 AI가 똑같아졌어요. 사람과 똑같아졌어요. 여기에 다들 아니다라고 하지만 머핀과 치아와를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예, 이 얘기만 하면 머핀과 치아와를 그 윈도우 10을 10억 줄을 코딩한 팀이 붙어서 해도 치아와와 그러니까 흰 침대 위에 치아와랑 머핀이 있으면 이 머핀이라는 거는 초코칩 머핀을 얘기해요. 네. 똑같이 생겼어요. 그걸 구분을 못해요.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전에는 고양이를 갖고 계속 했었어요. 고양이를 찾는 게 너무 어려워. 고양이가 흰 침대 위에 흰 고양이가 눈깔만 이렇게 녹색으로 해서 누워있으면 프로그램으로 찾을 수가 없었어요. 네? 아무리 코딩을 정교하게 해도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를. 근데 이제 그걸 2022년에 찾기를 시작했어. 그럼 이제 되게 재미없는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가서 AI가 뭔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학생들한테. AI 이게 다예요. 내용 보면 입력값이 있는 한 개의 동그라미를 인공지능에서 뉴럴 넷이라고 부르죠. 우리 신경세포를 의미해요. 입력값의 가중치를 뭔지 모르나 가중치를 곱했더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웃풋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딥러닝이에요. 근데 이거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이해하는 사람 한국에 몇 명 없어요. 진짜 몇 명 없어요. 왜냐하면 고도의 미적분을 해야 되거든. 이걸 이해했다라고. 근데 우리도 이해를 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사람은 3차원까지만 이해를 하죠. 4차원은 이해를 못하죠. 그때부터 4차원은 초능력자들의 세계죠. 그러면 우리 샘 알트만 아저씨가 만든 시스템은 연산을 100차원으로 해요. 그러니까 100차원을 그 물리학자들은 100차원을 막 계산하더라고. 근데 사람은 상상도 못하죠. 근데 100차원이에요. 그러면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AI에 조금 교육을 좀 잘한다고 하는 교수님들이 항상 하는 얘기 있어요. 남자와 여자는 같은 카테고리일까요? 컴퓨터가 딱 봐서 남자를 보고 여자를 봤어.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같은 거예요. 왕과 왕비는 당연히 같은 거예요. 이게 AI가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그럼 AI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여기 서 있는데 모든 AI는 이미지로 학습시켰다고 그랬죠. 네? 이미지를 주고 때렸어. 치아와 머핀을 너는 구분해야 돼. 계속 때렸어. 때리니까 얘가 유사성을 찾기 위해서 뭐를 하냐면 이제 진짜 AI 강사를 하신다면 저도 이것까지는 설명 안 해도 돼서 다행이에요. 왜냐면 대학생들도 이해를 못하더라고 설명을 해봤더니 이걸 이해할 필요 없어요. AI 개발자들도 저 정도밖에 모르고 코딩을 합니다. AI 개발자가 하는 일이 뭐죠? 우리나라 AI 개발자들이 하는 일. 외국도 똑같고. 책찍을 정교화하는 거예요. 딥러닝 모델만 만드는 거지 어떠한 결과를 의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발견이에요. 발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코딩 하시는 분, 저도 코더 출신인데 결과를 보고 코딩을 막 하잖아. AI는 완전 달라. 결과 값을 주고 이걸 의도하지도 않아. 치아와 머핀을 던졌더니 그걸 구분하라고 이미지 인식을 시키려고 그 트레이닝을 시켰는데 다른 결론이 나왔어요. 네? 갑자기 얘가 그림을 그렸어. 그게 챗 GPT예요. 그럼 그거 개발한 사람들이 그림 그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나요? 아니요. 그래서 발견이에요. 그래서 AI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모든 건 벡터래.
남자 이미지, 여자 이미지를 사진으로 막 줬더니 남자 이미지는 벡터로 여기 있고 여자 이미지는 여기 있는데 사람과 개는 벡터로 계산했더니 요만큼이고 여자는 좀 가깝대. 그러면 AI는 어떻게 생각해요? 얘는 같은 거야. 왕과 왕비도 보니까 남녀네? 같은 거야. 말이 안 되죠? 근데 그걸 무수하게 반복을 하면 같은 거 맞아. 이게 AI예요. 학습 데이터로 개 사진 주고 고양이 사진 주고 계속 시킨 거예요. 처음에 초기에는. 그러면 이렇게 돼. 얘는 남자를 여자를 성별을 0101 디지털이니까 01 또는 12로 변환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여자를 어떻게 예측을 했냐면 평균 신장의 몸무게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160cm에 50kg 후반대면 남자, 40kg 전후반이면 여자야. 저희보다 낫지요. 요즘 하도 트랜스젠더가 많아서 저희는 모를 수 있죠. 하지만 AI는 몸무게를 변수로 끌어왔어요. 이게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4개 변수. 그러면 우리 이제 미래가 지금 젠슨왕 아저씨가 나오죠. 엔비디아는 이 뉴런 신경을 만드는 GPU를 갖고 연산을 시켜요. AI는 요거로 끝인데 요걸 증명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AX 더하기 B Y는 AX 더하기 B 중학교 1학년에 나오는 1차 함수죠. 이게 다예요. AI의 성능은 이 함수 값을 주는 파라메타 W. 딥러닝은 이 W를 찾아가는 과정. 그러면 AI의 성능은 뭐가 결정해요? 이 W가 무수하게 많으면 뛰어나다라고 4개월 전까지 정설이었는데 그걸 뒤집었어요, 구글이. 제미나이라는 모델로 W가 많지 않아도 우리 건 잘해. 애플이 그래서 저번 달에 우리는 더 적은데 더 잘해. 그래서 우리는 서버를 돌릴 필요 없이 폰에다가 이번에 나오는 아이폰 16에 임베디드 시킬 거야. 라고 해서 이제 9월 달에 발표를 하죠. 삼성도 이미 갤럭시 시리즈 했죠. 누가 이기나는 써봐야 알겠죠. 근데 갤럭시로 실시간 번역해보면 잘합니다. 태국어도 다 완벽하게 번역해요. 대학생들 가르칠 때 요거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DDL, 데이터 드리븐 러닝. 말만 어렵죠. 그냥 사진을 주고 때린 거예요. 때리는데 때리는 게 강화 학습이고 그게 딥러닝 모델이야. 이걸 누가 잘 짜나가 미래를 결정해요. 얼마나 좋아. 사람이 아니니까 무한정 괴롭힐 수 있잖아. AI는 고문하고 괴롭히고 학습하게 하면 퍼포먼스가 납니다. 사람보다 훨씬 나아요. 편하죠. 그래서 문제가 있어. 애들이 삐뚤어져. 사람하고 똑같아요. 우리 신경세포를 모방했잖아요. 그리고 윤리를 집어넣지 않았잖아. 결과만 내라고. 결과를 못 내면 괴롭혔어요. 괴롭히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코드분들은 알 거야. 계속 false, 너는 false야. 그것만 계속 주입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 받죠, AI도. 네,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면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데 얘한테 비윤리적인 행위를 이건 설인데 확인은 되고 있는데 콩고에 있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가나에 있다는 소문도 있고 25,000명을 가둬놓고 하루 종일 챗 GPT에다가 나쁜 말을 써요. 사람을 죽이는 효과적인 답 가지고 나온 거고 그러면 답을 해줘. 그러면 얘네가 채찍을 들어. 이 나쁜 놈아. 그런 표현 쓰지 말랬지. 그럼 학습이 돼. 그래서 25,000명이 밥만 먹고 그걸 하고 있는데 콩고에 있는지 가나에 있는지 확인을 안 해주고 있어. 근데 분명히 있어요. 네, 거기 그 전력 사용량이 어마어마하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평균 6개월 이상은 직장을 못 다녀요. 맨날 나쁜 걸 보잖아. PTSD가 옵니다, 진짜. 네, 그래서 절대 선진국에서는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그런 알바를 시킬 수 없어서
아프리카 저개발과에서 시키고, 모든 AI 회사들이 샘 알트만을 욕하는 게 아니라 저게 방법이야. 저렇게 가르쳐야 애가 조금이라도 돌발 행동을 안 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거 해야죠. 네이버도 하고 있어요. 판교에서. 스몰 그룹으로. 그래서 결국은 고양이와 개를 던져서 신경과 알고리즘을 이 W를 찾게 벡터로 한 다음에 벡터는 거리값을 계산을 해서 가까운 거는 같은 거야. 이걸 데이터를 섞어서 던져라는 걸로 했더니 고양이 개 개를 알아내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아웃풋인 개하고 고양이를 이미 줬어. 그래서 때리기만 했더니 이제 맞기 싫어서 무서워갖고 반사적으로 얘가 미리 잘해. 이게 AI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는 조금 쉽게 저가 얘기하는 것보다 순화해서 좀 케이스를 좀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상호작용을 하죠. 실시간으로 답변을 하고 반응을 한다. 이거는 챗GPT 4 옴니부터 됐어요. 4 옴니 써보셨어요? 써보신 분? 어, 유료인데? 챗GPT 4 옴니만 있으면 두려울 게 없어. 그런 거 못 느꼈어. 전 두려울 게 없어. 그리고 계속되는 학습으로 계속 똑똑해지는데 여러분들이 똑똑해지게 하고 있어. 챗GPT 4 옴니를 쓰잖아. 그 데이터가 샘 알트만 아저씨한테 다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학습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22불 내고 쓰는 거를 아까워하시면 안 되는 게 원가가 한 사람당 수백 불이 넘어가요. 그냥 데이터 모으려고 얘네가 그냥 뿌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챗GPT 4 옴니의 특징이 뭐죠? 감정을 읽는다. 당연히 말투를 따라하죠. 지역색도 따라해요. 그죠? 미국 영어로 시킬 때 이런 거 해보시면 돼요. 뭐냐면 동부 스타일 영어로 대답해. 남부 흑인 스타일로 대답해. 독일 이민자 스타일의 영어로 대답해. 이 제일 중요한 거. 블루베리 머핀, 초콜릿 머핀과 치바를 구분을 못하다가 갑자기 구분을 하게 됐어요. 여기 보면 작년 얘기예요. 1월에 못했어. 2월에도 조금 못했어. 초코칩이 들어간 쿠키라고 판단을 한 게 2월이었어요. 4월에 가서 이것까지를 했어요. 설탕을 얹은 블루베리 머핀. 신세계가 열렸죠. 네,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 이게 작년 4월. 이제 창세기가 지났어요. 네, 제가 교회 아주 덕후라. 설교만 좋으면 어떤 교회도 가는 그런 이상한 인간인데 창세기가 작년 4월이었어.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지금 만들어졌어요. 아담이 누구죠? 아담이 누굴까?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이브를 만들었죠. 아담은 누구예요? 젠슨 왕. 반도체를 주셨잖아. 그럼 이브가 샘 알트만. 그랬더니 태원 아저씨가 네이버 이혜진이한테 욕했어. 내 반도체 갖고 젠슨왕은 HB100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구하고 있는데 니네 네이버는 뭘 하냐? 우리나라 데이터를 다 독점하고 있는 앤데 너네는 왜 AI를 못 만들지? 아니, 사실은 네이버 열심히 합니다. 내가 어제 조크가 아니라 이렇게 깠어요. 내가 싸게 줄게. H백에 들어가는 반도체 좀 싸게 줄게. 필요하면 얘기해. 우리나라가 발전한다는데. 그럼 니네 만들 수 있지? 하니까 네이버에서 머뭇머뭇했어. 그 토론회장에서. 깐 거지. 차태원 아저씨가 깐 거야. 근데 맞아요. 네이버는 이길까요? AI 전쟁에서? 유리한 거 있어요. 네이버가 왜 유리할까? 이 얘기해주면 애들이 좋아할까? 네이버는 AI로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 역설적으로.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망할 가능성이 있어. 두 가지가 있어요. 창가 방패가 있어. 네이버가 잘할 가능성. 뭘까요? AI를 잘할 가능성. 이렇지? 아니, 대한민국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가 있어. 그죠? 대단하십니다. 선생님 성함이? 무기정. 네, 오기정 선생님이 정답을 말했어요. 한국어로 된 데이터는 네이버만 갖고 있어. 그죠? 설마 챗GPT가 한국어로 학습을 할까요?
영어로 학습을 해서 아까 제가 그랬죠. 얘는 번역을 어떻게 배웠냐면 우리가 하는 문법으로 외운 게 아니에요. 막 때렸더니 이렇대. 저기 자녀분들 미국에 4살 때 6개월만 거기 킨더가르텐에 보내놓으면 영어 완벽하게 마스터합니다. 설마 걔네가 문법을 배울까요? 근데 얘는 수능 영어 볼 때 문제가 뭐냐면 문법 문제는 다 틀리는 거야. 자기는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건 이건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지? 설명을 못하죠. 그래서 그 설명을 하는 걸 역으로 학원 가서 배웠는데 문제가 많죠. 네이티브인데 맨날 보면 50%도 못 맞춰. 설명을 못해. 이 언어가 왜 이렇게 아니 원래 그렇게 쓰는 건데 뭔 설명을 해. 우리가 한국어 쓸 때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네이버는 한국어를 데이터를 갖고 있죠. 뭘로 갖고 있어요? 지식인 블로그. 그러니까 AI로 먹고 살 수 있어. 근데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죠. 이 한국어 데이터를 번역을 해서 미국 쪽에 줘서 샘 알트만이 학습해주지 않는 한 우리나라는 AI에서 소외되고 검색이 안 되는 문제가 있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아프리카 가난한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언어를 갑자기 영어로 바꿔 그런 건 안 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위험한 일이 있어요. 한글과 컴퓨터의 우리 아래 한글. 관공서 표준이다. 논문 표준이야. 더 문제는 논문 표준이야. 논문 표준. 큰일 났어요. 아래 한글을 학습을 못해요. AI가. 할 이유가 없잖아. 우리나라를 위해서 꼭 AI가 아래 한글까지 학습할 이유가 없죠. 너무 간단한 게 있어. 모든 논문을 PDF나 이미지로 바꿔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외국해줘야 돼. 그럼 해결이 돼요. 근데 공무원들이 그걸 할 리가 없잖아요. 그게 또 문제가 되고. 자, 벌써 워밍업 시간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인 이제 수업 내용으로 갈 건데, 이 생성형 AI를 제가 이렇게 헛소리를 많이 한 이유가 있어요. 학생들한테 처음에 이거는 가르쳐야 돼요. 왜냐면 교육청이 하랬으니까 해야지. 저기 AI 이론은 가르쳐야 되는데, 저기 그 AI 이론이라고 저기 네이버에 쳐보시면 이거 외계어만 나와요. 이 W에 대해서만 W를 구하는 방법만 수십 페이지가 나오는데 대학 수학을 2년 차 이상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알 필요도 없어요. 그걸 안다고 해서 뭐가 바뀝니까? 근데 AI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게 2개가 있어요. 한 명의 MIT 천재보다는 1000명의 머리 나쁜 초등학생이 나요. MIT 천재는 모든 걸 계획해서 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0명의 어린아이는 똑같은 미션을 주고 아무런 규칙을 주지 않고 마음대로 해봐 하면 답이 나와요. 자, CPU는 MIT, GPU는 초등학생, CPU는 계산을 합니다. 코딩 하시는 분 더 잘 알죠. 정교하게 하죠. 빠르게. GPU는 그냥 속도만 빨라. 그리고 병렬 처리를 해요. 그래서 전설의 그 미국 그 예능에서 이 GPU의 성능, NDVR을 소개하는 광고 영상을 어떻게 찍었냐면 CPU는 모나리자를 정교하게 막 그려요. 프로그램에 의해서. 옆에서 열심히 그리고 있어. 막 정교하게 막 만들어지고 있어. 막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옆에 GPU는 어떻게 하냐면 GPU, and there's a lot of confusion about what the heck a GPU is and what it does. So they asked us to come here and give a practical demonstration, kind of a science lesson about how a GPU works. I introduce to you Leonardo. He may look like a skid steer BattleBots platform with a paintball gun mounted on his head, but in fact, at heart, he's a painter. And he's going to paint a picture for you guys in the way that a CPU might do it, as a series of discrete actions performed sequentially, one after the other. 3, 2, 1. Let me speed it up. Ladies and gentlemen, Leonardo
When we hit this trigger on this thing, 2,100 gallons of air goes through these accumulators, out these valves, into all 1,100 of these tubes, into these tubes in which the bottom of is a paintball. Each of those paintballs will fly across 7 feet of space and in 80 milliseconds reach its target. Hopefully, when it's all said and done, it's going to paint the Mona Lisa. It's kind of like a parallel processor or a GPU. Okay? Got it? Okay. GPU painting demonstration. Yep. 3, 2, 1. Ladies and gentlemen, science class is now over. Awesome. That is better than I could have possibly imagined. 그래서 우리 젠수랑님이 앞으로도 지구를 끌고 가실 거야. HB100을. 후속 모델이 나왔죠. HB100 하나에 얼마요? 45,000불에서 요즘 또 가격 5만 불. 5만 불이에요. 칩 하나에 6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작년에 샘 엘트만이 이거를 몇 개를 샀을까요? 3만 개. AI, 오픈 AI 혼자 3만 개. 금액 계산해 보시면 알아요. 수십조가 나옵니다, 이제. 네이버는. 돈 있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네이버도 겨우 5천 개 샀고요. 카카오톡이 1,000개 정도 샀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럼 그 외에는 우리 같은 스타트업 벤처에서 하나를 삽니다. 하나를 사서 워크스테이션을 구축해서 강화학습 모델을 구해서 해요. 강화학습은 어떻게 할 수 있죠? 깃허브에 가면 오픈소스가 미국에서 강화학습하는 걸 무료 소스를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유튜브 몇 번만 쳐보면 집에서 강화학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할 수 있어요. 그냥 유튜브만 따라하면 돼요. 근데 그걸로 해서 성과를 못 내세요. 자, 여기까지고요.